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인텔이 지난 22일 금요일 밤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9% 이상 폭락을 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반도체 자체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에 주가가 폭락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텔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정확히 9.29%의 엄청난 폭락장을 얻어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큰 폭락장을 얻어맞았는지 기사 내용에 제 생각을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작년에 인텔이 7나노 진입에 실패를 하면서 파운드리를 외부 위탁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만 생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도 있고 인텔 정도라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TSMC에게 일부 GPU 물량을 주긴 했지만 사실 그건 인텔의 주력이 아니라 굉장히 사이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인텔이 어떻게든 CPU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고 모든 역량을 CPU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 물량을 파운드리에 줬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들이 있었지만 뭐 결론은 인텔은 IDM 업체로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말로 종합반도체 업체라고도 하는데 7나노 진입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파운드리 경쟁력이 약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텔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짜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 해결책은 딱 두 개밖에 없죠. 파운드리 역량을 강화해서 TSMC와 삼성전자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 명성을 되찾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술력이라는 게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비관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차라리 설계에 집중을 하고 파운드리를 그냥 쿨하게 외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존심도 많이 구기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도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인텔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운드리 역량을 강화해서 종합반도체의 명맥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TSMC는 31조를 투자하고요. 삼성전자는 10조를 투자합니다. 자, 인텔이 지금도 기술력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기업들보다 만약에 더 적게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뭐 따라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최소한 10조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10조 이상의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도 성과가 좋게 나오지 않고 7나노 진입에 끝내 실패한다면 차라리 제조 파트를 포기하고 뭐 TSMC나 삼성전자에게 외부 위탁을 주는 것만 못한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CPU에서 경쟁하고 있는 AMD를 예를 들면요. 2009년에 파운드리 분야를 아예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AMD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파운드리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걸 매각을 해버리고 설계에 그냥 집중하자. 그래서 회사를 살려보자,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AMD는 그때부터 모든 역량을 설계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매각했던 제조 파트는 현재 세계 3위 글로벌 파운드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뭐 TSMC나 삼성전자에 밀려서 그렇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입니다. 사실 세계 3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물론 7나노 이하의 기술력은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인텔이 최근에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고 기술 경영자 출신인 팻 갤싱어를 인텔의 새 CEO로 임명을 합니다. 이분은 인텔에 처음 입사할 때부터 엔지니어 출신이었거든요. 거의 뭐 30년 넘게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을 CEO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외부 파운드리에 위탁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21일에 또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팩헬싱어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우리는 칠라노 기술력을 해결했다. 우리는 기술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최소화할 것이고 주력 분야인 CPU는 우리가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다만 최하위 라인인 i3 CPU는 외부로 위탁할 수 있지만 핵심 기술력이 다 녹아 들어간 i5부터 i9까지는 우리가 외부 위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막상 결과는 9% 폭락을 했단 말이죠. 인텔 입장에서는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요.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칠나노 기술력을 해결하고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를 따라잡기에는 늦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인텔의 계획을 보면 주력 CPU는 본인들이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주력인 GPU나 칩셋, 그리고 일부 최하위 라인 CPU만 외부 파운드리 위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체적인 파운드리 역량을 강화시켜서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게 인텔의 전략인데 주가가 9% 폭락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수 투자자들이 콧방귀를 뀌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인텔이 정말로 기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아니면 전략적 허풍일 것이다. 실제로는 칠나노 공정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냥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하자. 뭐 결과적으로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후자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얘기고요. 이것으로 봐서 앞으로 인텔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객기 부리지 말고 뭐 너희들보다 기술력이 더 좋은 삼성전자나 TSMC에 외부 위탁을 줘버리고 너희들은 차라리 설계에 집중해라. 뭐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인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진짜 너무 재미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맞는데 주가가 폭락한 것을 보면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9%나 폭락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매도량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인텔의 사정에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물량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칠라노 자신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거고 파운드리는 최소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폭락한 것으로 봐서는 외부 파운드리 위탁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주가도 떡상할 것 같다가 갑자기 주저앉은 이유가 사실 인텔이 사우스 브릿지 칩셋만 외주를 줬기 때문인데 뭐 한마디로 영양가 없는 찌끄레기만 준 거죠. 그래서 실망하셨던 분도 많으실 텐데 인텔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텔 CEO가 직접 한 말이기 때문에 당장 뭐 외부 파운드리 위탁을 엄청 많이 주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면 TSMC나 삼성전자에게 물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은 인텔에서 정말 죽어라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 수요를 잡고 기술력을 끌어올리겠죠. 결국에는 인텔이 기술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인텔에서 그냥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선언하고 뒤늦게 삼성전자에게 CPU 물량을 좀 많이 주는 거겠죠. 인텔이 최종 항복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파운드리로 인한 호재로 주가가 크게 뛸 일은 없을 테니까 그때 주식을 부지런히 모아놨다가 나중에 많은 수량이 모았을 때 한 방에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뭐 사우스 브릿지 찌꺼기 던져졌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한 방을 노리시는 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텔이 정말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려서 뭐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단기간에 승부가 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뭐 5년 이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향을 살피면서 지켜보는 것 또한 주식의 하나의 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보다는 그냥 삼성전자를 믿고 인텔에서 물량을 많이 주기를 바라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한동안 D램 슈퍼사이클 이슈로 시끌벅적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관심이 인텔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당분간은 인텔 이슈로 이목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